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주 엄청 오랜만입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달쯤 됐습니까? 이 골치 아픕니다. 왜 골치 아프냐면 난 여러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사실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배울 자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도저히 내 기준으로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좀 많이 뺏어가라고 그만 얘기를 하는데 뺏어갈 생각을 안 하네. 참 그렇습니다. 진도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진짜 골치 아파요. 네, 솔직히. 왜냐면 나야 많이 나가야 나도 그래도 뭐 좀 보람이 있고 그런데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니까 진짜 골치 아픕니다. 그냥 그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뭐 그렇게 느렸다고 생각했을 때가 최고 빠른 데입니다. 지금부터 바싹 다 잡아가지고 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A조하고 B조하고 이 핀트가 좀 맞쓰는데 지금 똑같아요. 지난번에 A조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똑같아졌습니다. 똑같아졌는데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잘못하고는 도저히 모릅니다. 패처를 먼저 하고서 이걸 할까요? 패처를 나중 하고 이걸 할까요? 그러면 패처를 먼저 하겠습니다. 패처 4층을 찾으십시오. 패처 4층을 찾는데 그 책이 없으신 분들은 이 소책자 있죠? 소책자 33페이지를 찾으십시오. 33페이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거하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똑같기 때문에 거의 뭐 똑같기 때문에 요거를 다 보고서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우리가 패처를 공부하기에 조금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 왜 되어 있는 게 울산대학교의 그 풍수교재 거기 이렇게 조금 좀 약간 물러.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래요. 패처 4층에서는 여러분들이 늘상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죠. 우리가 기준을 패처의 전체적인 기준은 그 4층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4층을 가지고 있죠. 이 4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4층의 글씨가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숨을 넣자 정확하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이거 뭐 글씨 찾기 좋으라고 그렇게 해놨는지 왜 그렇게 해놨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빨간 걸로 써놓고 그쵸? 칠해놓고 여기는 뭐 시푸르딩딩하게 이렇게 칠해놓고 까만 글씨고 이건 까만 글씨도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거를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런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가르쳐 주죠.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주죠. 우리 패처 4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기 싫어하면 지지로 봤을 때 이거죠. 12개인데 여기면서 그렇죠? 여기면서 요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면서는 여기 빠지죠?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 빠지죠. 요 4개가 빠지죠?
4개가 빠집니다. 요 4개가 빠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천간에서는, 그죠? 네, 천간에서는, 네, 이렇게 되죠. 8개. 12개에서는 빼기 4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러 8개가 되겠죠.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유라고 해가지고, 저거를 가져오죠. 요거 4개를 가져오죠. 그렇죠? 사유. 요거 4개를 가져오죠. 요거 4개를 가져오는데, 요거 4개에다가 사실은 요걸 붙잡아오죠. 네, 요거를 붙잡아오고, 요걸 붙잡아오고, 요걸 붙잡아오고, 요거를 붙잡아옵니다. 그러게 되면, 요놈이 빠지고, 그렇죠? 요놈도 빠지고, 요놈도 빠지고, 요놈도 빠지겠죠. 그러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 4개를 위에 지지해서 가지고 내려오죠. 그렇게 가지고 내려오면 여기도 8개가 되죠. 이렇게 8개가 됩니다. 여기도 8개. 여기도 8개가 되죠. 4개를 뺏겼으면 되죠. 4개를 뺏겼기 때문에 4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24개가 되죠. 이렇게 24개가 되는데, 이렇게 24개가 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절기 있죠. 절기도 24절기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절기하고 같이 맞아 들어가죠. 같이 맞아 들어갑니다. 같이 맞아 들어가는데, 우선 요 얘기부터 할게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분명히 음량이 있죠. 정음이 있고 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음이 있고 정량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따지면 참 상당히 정가, 그거는 이제 조금 말미에 말씀 드릴 거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우리 풍수에서는 요거를, 그쵸, 양으로 보죠, 그죠? 그쵸, 양으로 보죠. 요거는 음으로 보고, 양. 그 다음에 요것도 음이죠. 그 다음에 양.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 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요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저걸 하느냐 하면은, 건삼, 뭐가 되죠? 저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을 건데, 건삼년이죠. 건삼년. 왜 건삼년이냐면, 3개가 중간에 끊어지면 음이고요. 붙으면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육효하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건데, 요렇게 되면 음이고, 끊어졌으니까. 요렇게 되면 양이거든요. 그런데 요 건자에는 3개가 다 붙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건, 세 개가 다 연결됐다 해서 건삼년. 이렇게 됩니다. 건삼년. 그 다음에, 곤이죠? 곤삼전. 세 개가 다 끊어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삼절, 세 개가 다 끊어졌다, 이거예요. 운삼절. 그 다음에, 간상년. 네, 간상년이니까 꼭대기 하나만 연결이 되고, 밑에 두 개는 끊어졌다, 이겁니다. 간상년.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하절. 손하절이면 손이 밑에만 끊어지고 위에 두 개는 연결이 다 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손하절입니다. 이렇게 되고 밑에만 끊어졌다는 거죠. 손하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감중년. 중년이면 가운데만 연결이 되고 아예가 다 끊어진 거죠. 네. 중년. 감중년.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고 가운데는 연결이 되고 이걸 집어야 되겠네. 감중년. 그러면 위에는 연결이 끊어지고 밑에는 연결이 되고 또 끊어졌다는 얘기죠. 감중년. 그 다음에 이허중. 그쵸? 그게 이허중. 가운데가 허하단 말이죠. 허는 끊어져서 이거 허는 거지. 안 끊어져서 할 리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허중. 그럼 안에는 다 연결이 됐는데 가운데는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은 신하련. 맞습니까? 신하련. 맞죠? 신하련. 그러면 위에 두 개가 끊어졌죠. 그래서 밑에만 연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해상절. 해상절은 위에는 끊어지고 밑에는 다 붙은 거죠. 해상절. 자, 이게 바로 육효라는 겁니다. 이게 육효죠.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면 주역입니다. 주역. 근데 저놈의 영감제이고요. 미쳤나? 지금 이 풍수 패출 공부하고 시키라고 했더니 뭐 주역을 갖다 꺼내놓고 저 지랄병하고 자빠졌노.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이걸 왜 꺼내느냐? 이걸 꺼내야 공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꺼내는 거예요. 다들 이걸 꺼내고 싶지 않아. 진짜로 딱 감춰놓고 절대 안 가르쳐주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데도 아까 내가 착 꺼내놨습니다. 꺼내놨는데 우리가 이제 이걸 볼 때 자 여기서 가운데 거를 하나씩만 지워보자고요. 가운데 거를 하나 지웠습니다. 이쁘네, 그죠? 요것도 가운데 거였어. 이렇게 지워보자. 네.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지워봅시다. 그거 그냥 지우기 잘 지우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지우고 있습니다. 자, 지웠어요. 여기서 지웠는데, 이제 요게 어떻게 되냐면, 위에 거하고 아래 게 똑같으면, 뭐냐? 그게 양입니다, 양. 알죠? 자, 양. 위에 거 아래 게 똑같으면, 양. 얘 똑같네, 그죠? 얘는 똑같네? 얘는 이렇게 잘라야 똑같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안 똑같은 거죠. 안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러면 얘는 안 똑같잖아요. 얘도 안 똑같네. 얘는 똑같고. 얘도 똑같고. 얘도 안 똑같네. 자, 그러면 표시해 놓은 게 4개가 있죠, 그죠? 요 4놈들은 음이야, 표시해 놓은 거, 요거 4개는 음이다. 그러면 표시 안 한 거, 요거와 요거는 양이다. 그래서 요거 음양을 표시됐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죠? 답이
알겠지요? 에이, 그 맛이 빨리 모르면 안 되는데 빨리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 딱 적어놓고 여러분들 요거 저기 언제든지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배웠느냐? 요거는 이렇고 요거는 이렇고 요거는 어떻게 배웠어요? 이렇고 요거는 이렇고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 아닙니다. 이대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 풍수에서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량, 정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 가르쳐 줄까 말까? 아주 깊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깊게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해놓고서 다음에 물어볼 때 글쎄 안 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는지 그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한 4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냥 부지런히 하나 뺏어가라니까 말 안 듣고 자꾸 엉뚱한 짓거리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속이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더 얘기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보세요. 자, 여기는 음량만 요구를 합니다. 음량은 여기는 갑이 여기 들어갑니다. 갑이 요거랑 갑이 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은 어디로 가느냐? 을은 도로 돈으로 가야 돼요. 갑도 이렇게. 그 다음에 간에는 병이 간다. 그 다음에 요 정이 어디로 가느냐? 요거는 해 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그 다음에 손에는 손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지워야 돼. 여긴 신이 옵니다. 신이. 그 다음에 진에는 병이 옵니다. 병. 이렇게 같이. 그 다음에 이에는 여기는 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감에는 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8개가 다 같이 들어갔죠? 이렇게. 해결했죠. 요거 피 적으시죠. 요거 안 적으면 후회합니다. 요거 안 적으면 후회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거 양이라고 했죠. 자, 요거 아닙니다. 위에 거 같이 내려왔습니다. 요것도 양이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위에 게 틀리죠. 위에 게 틀립니다. 이건 요것도 양, 요것도 양, 요거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찾느냐? 근데 여기에서는 요대로 찾습니다. 먼저 그대로 찾습니다. 요거는 없는 거니까 빼버리죠. 그죠? 빼버릴게요. 요것도 빼버릴게요. 여기 꽂은 놈 아무리 쥐고 앉아있어도 내 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꽂은 놈 아무리 쥐고 앉아있어도 내 거 안 되죠.
이렇게 돼서 요게 8개고 요게 8개고 요게 8개죠. 이렇게 됩니다. 자, 저게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보십시오. 요 둘레 아니면 패철 갖고 계시는 분들 패철 내놓으시죠. 패철 내놔가지고 있어요. 자, 요 둘레에서 딱 봤을 때 요 둘레 4층 둘레를 봤을 때 자, 빨간 거는 양입니다. 빨간 거는 양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검은틱틱한 거 있죠. 네, 요거는 다 음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꼭꼭 짚어보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여기에서 임자, 개 요거는 양이죠. 어디 있습니까? 임, 개, 자가 있어요. 여기 있죠, 개. 임, 자, 개 요거는 양입니다. 그렇죠? 양에 들어있습니다. 이걸 지금 또 하나 내가 적어보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죠. 요게 지금 24방이 다릅니다. 24방이 다르게서 보면 그렇죠. 위에 임자, 개 요게 빨간 걸로 돼 있죠. 여기 빨간 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임자리가. 그 다음에 축간 빼고 인갑이 그렇죠. 인갑 요게 빨간 판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묘 빼고 을진 요게 빨간 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사 병 빼고 오가 빨간 판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정리 빼고 본신 본신 요게 빨간 판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경유신 빼고 술곤이 빨간 판 그렇죠. 술곤이 요게 빨간 판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찬 하나 여기 빠졌고요. 자, 요 지금 빨간 이제 판으로 여기 빠진 거 있죠. 여기에 빠진 거. 요게 바로 뭐냐면 정량이라는 거예요. 정량이죠. 정량인데 여기서 지금 양으로 표시한 거 있죠. 양으로 표시한 거. 요게 지금 빨간 판에 지금 글씨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그렇죠. 인, 진, 신
지금 빨간 판에 다 들어있죠. 빨간 판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슈, 사, 미, 해 요거는 어디에 들어있냐? 그거는 빨간 판에 들어있지 않고 그러니까 음판에 들어있습니다. 빨간 판 요거는 양이고 요 빨간 표시를 지금 안 해놓은 거는 음입니다. 그게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태철에 바로 요 4층에 들어있는 겁니다. 4층에서 빨간 판은 양이고 빨갛지 않은 것은 음이란 말입니다. 그거를 지금 내가 그대로 지금 표시를 여기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표시를 해놨는데 그렇죠? 갑하고 거운하고 요거는 빨간 판에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왜? 갑하고 거운하고는 같이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가냐? 건갑정 해가지고 여기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는데 맨 끝에 있는 띄워버렸어요. 안 들고 가죠. 끝에 있는 건 안 들고 간다. 말상 부리는 사람 항상 안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정이라는 놈이 건갑정인데 정이라는 놈이 말을 안 들게 띄워버렸어요. 띄워버리니까 원리 갔으니까 서쪽으로 도망가 버렸죠. 뒤 처지니까 한 칸 뒤로 넘어갔죠. 그죠? 네? 뒤로 넘어갔잖아요. 여기 왔잖아요. 해라는 형한테 왔죠. 건에 붙어 있다가 맨 꽁지에 말 안 되니까 뛰버렸는지 아니면 지가 못 쳐서 그쪽으로 붙었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쟤는 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따져보면 정확히 여기였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적어놓고 위에 거도 요대로 적어서 요 표시를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해놓고 여러분들 요 패턴을 집에 가서 꺼내놓고 저게 신재덕이가 오늘 이걸 가지고 나를 속여 먹으려고 달려들던데 진짜 내가 속았나 안 속았나 시험을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한테 공부하는 소리 안 할게요. 시험을 해보라. 신재덕이 그놈이 나를 올려 먹었나 안 먹었나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란 말이죠. 그거를 체크를 제대로 해보면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진짜로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또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 잘하고 그쵸 이거 참 비싸게 주고 만들어다가 여기다가 탁 걸어놓고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요거 한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 갔겠죠? 왜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없죠. 나는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네가 나 속여 먹으려고 하다가 지금 못 속여 먹었지. 지금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분명히 가서 여러분들 저거 체크 보십시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 딱 나누고 욕하면 지우세요. 여기서 이게 저걸 지워놓고 보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24반이나 24 절개하고 같이 갑니다. 절개하고 같이 가는데 절개하고 뭐 어떻게 같이 가느냐 하면 이거를 입춘이 간 이게 입춘. 입춘이고 그 다음에 손 여기가 입합니다. 그러면 본 여기가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가 입동이 됩니다. 이렇게 전기를 봤을 때 이제 요래 되면 우리가 24절기하고
간다는 것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지금은 이제 이 사절기를 크게 우리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눈만 뜨면 나와서 컴퓨터 타고 그냥 망치 들고 뛰들고 일만 하면 돈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옛날에 농사를 짓거나 고기를 잡거나 이런 분들은 이 절기가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절기가 되면은 뭐 눈이 허해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렇죠? 가을에 아무리 곡식이 희퍼래도 절기가 돌아오면 베야 돼요. 그렇죠? 소리 오기 전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엄청나게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모든 그 우주 삼라만상이 이 모든 절기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죠. 절기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24분의 24절기는 우리 신체 리듬하고도 맞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원리하고도 맞는 거죠. 그렇게 맞다 보니까 가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뭐서 나왔느냐? 사실은 이게 먼저 나왔는지 이게 먼저 나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기가 먼저 나왔는지, 그렇죠? 절기가 먼저 나왔는지 우리 24방위가 먼저 나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우리 동양에서는 24방위를 쓰고 24절을 썼죠. 그 다음에 12지지를 쓰고 그랬었어요. 그거를 서양에서 갖다가 어떻게 했냐? 시계를 만들 때 그걸 보고 시계를 만들었죠. 하루 24시간 그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개씩 묶어서 우리는 자시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 반을 더 쪼개서 시간을 하나 더 넣었죠. 그래서 이 방이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12달을 갖다가 우리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만들었잖아요. 그 12달을 쓰는데 쟤네들은 달력을 고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동양에서는 음력을 썼죠. 쟤네들은 양력을 썼습니다. 그 음력을 쓰면 우리가 360일이에요. 360일. 저거 안 쓸 때, 그게 윤달 안 쓸 때 360일이거든요. 그 360일이면 우리 360도 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써가지고 옛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를 엄청나게 잘 알고 썼단 말이에요. 그 잘 알고 쓴 거를 그 사람들이 딱 가져가서 거기서 조금 변형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었다고 딱 반복하죠. 우리 선조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 해불도 그냥 공부만 했지 놓지를 못해서 그래서 그거 다 뺏겼죠. 그냥 우리가 사실 그랬잖아요. 양력전하면 일본 놈들 쓰려고 절대 안 생각했죠. 그죠? 예? 뭐처럼 일본 놈들 쓰려고 절대 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놈들은 갖다가 뭘 만들었냐? 인력을 만들었죠. 날에 대한 인력을 만들었죠. 우리는 원력을 썼잖아요. 달에 대한 그 기운을 가지고 달 뜨고 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달력을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공교롭게도 또 무엇을 했냐? 28숙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썼습니다. 지금 패철 요걸 배우다 보면 6층인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6층에서 28숙이 나와요. 그게 나옵니다. 그것도 또 알아야 됩니다. 28숙이 나오는데 그 28숙이라는 게 그게 또 우리 그러니까 아주 선조들이 조상들이 썼던 그 별자리를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지금 신살 쓰는 거 12개 쓰는 거 그거 말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12개고 쓰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진짜 우리 조상들이 고유의 저걸로 해가지고 쓰는 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음번에 6층 얘기할 때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우리가 여기면서부터 딱 들어가면 우리는 여기면서부터 보면 공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절기에서는 여기면서부터 공으로 칩니다. 공으로 쳐서 여기 가서
끝이 나죠.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름으로 쳐서 미에서 끝이 나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서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딱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축토, 진토, 미토, 술토. 요게 다 끝마디마다 다 들어앉아 있어요. 예, 거기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를 아주 상당히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저 토라는 게 무엇을 하냐, 요 계절이 살 넘어가는 그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메리가 딱 꼬부라지는데 거기에 가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토라는 놈은, 그렇죠, 요 토라는 놈은 아직 지는 나는 겨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나는 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24방위를 가지고 12방위에다가 우리가 저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시신을 묻을 수 있는 천광을 칠 수가 있어요. 천광을 칠 수 있는데, 천광을 치면서 축자로 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역할, 그것도 우리가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얘기죠. 이게 겨울이냐 봄이냐, 겨울이냐 봄이냐. 왜 그러냐면 요게 토인데 요것도 또 토인다. 예, 그치, 또 토죠. 이거 분명히 토 맞죠? 예, 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가 토 이렇게 겹치게 되면 상당히 그 토의 기간이 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리고 또 항상 보면 죽은 사람과 그 장사 지낸 그 시기와도 맞아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렇죠, 토의 상극이 되면 이걸 넣으면 안 되죠. 좌양을 넣으면 안 되죠. 그 사람하고 내가 만약에 나무 모양이 토가 되면 토의 상극이 뭡니까? 뭐가 되죠? 토 수니까 수가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맨 끝에 개해생 같으면 수가 되죠. 대수가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만약에 개해생이다 그러면 내가 수가 되잖아요. 수가 되는데 토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상극에 갖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냥 꼼짝을 못하죠. 그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도 이게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그렇죠, 흙에서 바로 나무가 났죠. 그렇죠? 예, 이거 먼저부터 나무가 나서 넘어갔잖아요. 요거는, 요 나무는 화의 불을 일으키기 위해서 앞에 붙어 있는 나무죠. 예. 바람으로 볼 수 있죠. 예, 바람이 세게 불면 왜 불이 꺼지느냐? 아니죠. 더 세게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토의 본토, 이것도 같은 토예요. 또 토하다 겹쳐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또 해. 그다음에 이제 여기면서는 술토, 여기서 이제 땅이 꽝꽝 얼기 시작하는 거죠. 네, 땅이 꽝꽝 얼기 시작하는 토기 때문에 저기는 크게 씨를 못 쓰죠. 그렇지만 씨앗을 다 거기다 보관을 하고 있죠. 그 수많은 씨앗을 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그거 다 나오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관을 하고 있는 건 이거죠. 술토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절대 우리 내 머리는 상상을 못합니다. 내 머리는 상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 참 술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중간에 막 다른 걸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다른 거는 크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에 24절기가 같이 다 붙어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번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렇죠? 8개 8방이 요거 분명히 음량이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정량을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집니다. 이렇게 따지고 이거를 저걸로 따질 때는 우리가 양택이나 그런 걸 따질 때는 또 그렇게 안 따지죠. 그렇게 안 따집니다. 요거는 아버지 그죠? 요거는 어머니 그죠? 여기 저거죠? 막내들? 네? 삼남이죠, 삼남. 삼남. 그 다음에 요게 장녀죠. 이남. 그 다음에 요게 뭡니까? 인형. 인형? 인정. 그 다음에 장남. 그 다음에 여기 삼녀죠. 네, 삼녀. 우리가 요걸로다가 분명히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기다 지금 적어놓은 겁니다. 왜냐면 요게 지금 하나 들어있죠. 분명히 여기서는 내가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양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양택으로 갈 때는 이걸 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 꼭 분명히 알고 계셔야지. 이걸 양택으로 갈 때는 이걸 분명히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짝대기 쭉쭉 걸어놓고 아이 똑같으면 양이라고 해놓고서 왜 지금 와서 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 없죠. 할 말 없습니다. 분명히 할 말 없습니다. 예? 왜 할 말이 있냐? 분명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양으로 쓰지만 이거를 양택으로 갔을 때는 음으로 쓴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음이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요거 또 문제예요. 그렇죠? 삼남, 요 문제. 이거 우리가 양택에서는 분명히 이거 양으로 쓰죠. 양으로 씁니다. 양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음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고요.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요거 장남 그렇죠. 장남 요거 분명히 여기서는 음이라고 써놨는데 이걸 우리가 양택에서는 양으로 본답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양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렇죠. 요거 두 개는 음으로 보내고 요거 두 개는 양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 그거를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저걸 볼 때 집 같은 걸 보고서 그러니까 누가 잘 되겠다. 그렇죠? 누가 언제쯤 아프겠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이걸로 봐야 된다. 이걸로 봐야 된다. 밑에 이걸로 보지 않는다. 이 암을 양을 보는 건 당연하고 이를 음으로 봐야 된다. 네? 인연을 음으로 봐야 된다. 이거요? 그렇지. 이거는 이제 음으로 봐야죠. 저기서는. 양택에서는 음으로 봐야죠. 그런데 여김에서는 정량과 정음에서는 이걸 양으로 봐야 된다. 네. 양을 봐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됐냐면 여김에 지금 남아있잖아요. 자, 이 정량이면 정량. 그렇죠. 자자오행이면 정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잘 살펴야 돼요. 정량이면 어떻게 되냐? 우리 묘 같은 걸 쓸 때 정량으로 썼다. 정량으로 썼으면
양심을 숙이지 않고 바른 사람이 나오는데 딸보다는 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나이스하게 잘 살지를 못해요. 왜 잘 살지 못하냐면 내가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양이 양끼리만 많아서는 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없어요.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음이 음끼리만 많아서도 되는 것이 없죠.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썼냐? 아버지 산소는 정량으로 썼으면 어머니 산소는 정음으로 썼어요. 그래야 합의돼서 말을 들어요. 그런데 엄마 산소를 정량으로 썼어요. 그러면 아버지 산소를 정음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왜 맞느냐 하면 저번에 그 얘기 내가 몇 번 했기 때문에 안 할게요. 그냥 대충 얘기해요. 이거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가 하나로 만들어야 뭐가 되죠. 그렇게 하나로 만들지 않고 내가 한 가지만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부족하잖아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만들면 썩 좋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한테 물이 없는 동네에서는 물이 엄청나게 필요하지만 물이 엄청나게 많은 동네에서는 그 물이 없는 데가 얼마나씩 그리운지 그건 모를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폐철 4층에 대한 얘기인데요. 4층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아마 수첩에도 여기 적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그 큰 책에도 그대로 얘기 말씀드리시면 그냥 집에 있는 책 그대로를 내가 복사해서 지금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그 얘기가 지금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정음, 정량 요 얘기는 안 들어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들어있고 그 얘기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요 해철에 나와 있는 거 빨간 거 그게 정량이고 그 다음에 빨간 표시 안 하고 까만 글씨 만들어 놓은 게 정음이라는 거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요 위에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요거는 그냥 요대로 따라갑니다. 요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자, 요대로 요거 이미 따라왔죠. 그 다음에 진, 그렇죠? 요것도 요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 요대로 따라오죠. 그 다음에 미, 요것도 요대로 따라오죠. 그 다음에 신, 요거 요대로 따라오죠. 그 다음에 술, 요거 요대로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해, 요대로 따라가죠.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맨 위에 지지는 음양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요 여덟 팔방위에 저거는 휴 숫자에서 가운데 걸 싹 지우고 휴 숫자에서 가운데 걸 싹 지우고 아래가 똑같으면 양, 아래가 틀리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해석할 때는 그 다음에는 요 권에는 갑이 따라가고 권에는 갑이 따라가고 권에는 을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간에는 병이 따라가고 병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순에는 신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감에는
개가 따라가고, 개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2에는 임이 따라가고, 진에는 경이 따라가고, 태에는 정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요거를 분명히 알죠. 그래서 요거는, 그렇죠. 10천간 중에서 8간만 쓰죠. 무기는 빼버리고 8간을 쓰는데, 요 8간의 정음, 정량은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분명히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내가 만약에 숙제 낸다 하면 분명히 요거는 이런 거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게 어떤 거냐. 부대를 딱 쓰라. 그렇죠. 그럼 속 아프죠. 근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됐죠. 해처 4층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머리를 터질라고 하니까 좀 싫다. 머리가 됩니다. 부지런히 많이 뺏어가죠. 그래서 요거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우리가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하나 보더라도 아니면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되느냐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그래요. 해체 갖다 펴놨을 때 이 빨간 거는 빨간 거고, 그렇죠? 아닌 거는 아닌데 저게 왜 그렇게 되고 저게 뭔지 무엇을 표시를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근데 이거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넘어가도 누가 나보고 왜 당신 그거 얘기 안 했고 그냥 넘어갔어, 그 얘기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 하면 그거 다음에 얘기해 줄게. 그럼 끝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조금 깊게 봤습니다. 깊게. 왜 깊게 봤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봤으니까. 태철들고 같은 색깔 구분하는 거 질문하니까 아까는 안 그렇죠. 애지간한 그 이제 풍수한테 진짜예요. 요거 4층에 왜 빨갛게 해놓고 그다음에 뭐 노란 것을 까만 것이 섞어서 나오는데 이게 뭔데? 그래서 딱 물어보면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여러분들 확실하게 아시고 한 번 더 여러분들 꼭 좀 보살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분 동안 담배 한 대 피고 합시다. 청간사마까지 넣어달라고 하면 청간사마이 뭔지 뭘까요? 청간사마 뭐 경갑정이라든가 이거 나도 들으면 척하고 있는데 경갑정 목곡이라든가 이렇게 나오면 지금 이거 정음 경영을 알았다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오늘 바퀴 정보를 적어놓고 나중에 또 보고 이러면 돼.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청간산업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청간산업이 도로 지휘산업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건데 누구랑 이제 같이 가죠. 같이 가는데 지금 사실은 그건 아직 안 배웠죠, 그죠? 못 배웠죠. 못 배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해청 공부를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단계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또 깊이 좀 파가지고 또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만약에 깊이가 이만하다면 지금 이만하시면 이렇게 파가지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미 댓글 이걸 다 파가지고 나가면 그러니까 1층을 가지고 하면 한 달 하면 맞아요. 1층을 가지고 한 달 하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 옆에 있는 부대의 저거를 우리 반찬 숫자만 치면 이걸 알아서 채워놓아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밥에는 콩나물국을 먹어야 되고 점심에 또 콩나물, 저녁에 또 콩나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수별로 그 부대 그 시설이 들어가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 그 많은 걸 갖다 다 이렇게 알아가면 박사가 돼야 그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 정도 안 되면 그걸 알아질 수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겉에 얇게 이렇게 한번 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깊게, 이렇게 또 깊이 있게 또 한번 파고 나가고, 그렇게 파고 나가고. 그렇게 안 파고 나가면 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어떤 건 안 하려도 될 게 그게 꼭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왜냐면 그 쓸데없는 고기 한 번밖에 안 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그게 꼭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 안 들어가 있으면 설명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패턴을 4층의 깊이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패턴 4층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배합, 불배합도 한번 해야지. 배합, 불배합 그것도 하긴 해야 되는데 인자 개축, 간행, 뭐, 감명하고. 그거 지금 지난번에 했잖아요. 아니, 이쪽, 반드시 해야지. 이쪽 배합, 불배합 아니 했어요. 했습니까? 배합, 불배합 했죠. 근데 지금 또 이거 안 넘어가면 저쪽하고 지금 짝을 못 맞춰. 이거 안 예, 넘어가면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 아주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하면서 하고 넘어가면서 시간이 끝에 나오면 배합, 불배합 그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풍수, 지리, 역사, 한국편입니다. 지금 거기는 없죠. 거기는 없어요. 여기 양택책에 있습니다. 양택책에 여기 있는데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크게 저거 할 게 없어요. 쭉 읽어보시면 되고 고구려 시대 때하고 백제 때, 신라 때, 고구려 때 이때 그 풍수가 있었다. 풍수가 있었다. 그 얘기를 일단 이제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네? 페이지. 56페이지. 56페이지. 그걸 수록을 해놓은 거고,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또 제가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저거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자세히 잘만 읽어보시면, 요거는 이해가 다 됩니다. 근데 요 중에서 뭐가 나오냐? 문제지가 나옵니다. 문제지. 분명히 요거 끝나면, 일단은 딱 끝나면, 여기에 뭐가 있냐? 끝에 가서 문제지가 딱 있거든요. 일단은 끝에 보면 70페이지. 70페이지에 보면 문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분명히 하고 넘어갑니다. 요거만 하고 넘어가는데, 요거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기, 패철 배운 거, 요거하고 해가지고 딱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낙제 되면은, 이제, 안 할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마에 떠가지고 했는데도 안 배우려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지. 그죠? 따라오라 크고 잘하는 사람을 상을 줍시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고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다섯 번째, 조선의 십학. 조선시대 때 10가지의 학문이 있었죠. 우리 지금 말하는 국어, 수학, 지리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10가지의 학문이 있었다는 얘기.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이거 저번에도 내가 이건 한 2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10가지의 그 학문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특히 제가 이렇게 유학, 그 다음에 무학. 유학은 이제 그렇죠. 조선시대 때는 우리가 그 유교를 숭상했죠. 불교를 배척하고 고려가 불교를 망했잖아요, 그렇죠? 불교를 망했기 때문에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했기 때문에 유학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학. 우리가 이제 무술에 대한 학. 그때는 무술을 많이 연마해서 저기 쳐들어온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걸 막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 무학. 그 다음에 이학. 이학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사모보는 거죠. 지금 말하는, 동석이, 그죠? 구석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시청에 있는 그 석이들.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학이 있는데 이 역학은 우리 하는 이 역학이 아니고 무슨 역학이냐면 통역하는 역학. 통역하는 역학입니다. 그렇죠. 외국 사람들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 통역관이 있어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 역학이고. 그 다음에 음양 풍수학. 이게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음양 풍수학. 그 이제 근데 여기는 이게 풍수책이기 때문에 풍수학이라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음양 그 역학에 풍수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명리학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주역도 사실은 그쪽에 다 들어있죠. 다 들어있고, 이름 짓는 거, 성명, 그죠? 다 그쪽에, 이게 하나로 엮여서 동양역학이죠, 이게. 동양역학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볼 때, 금난경이나 청경 같은 거, 그런 것은 뒤로 돌아앉아가지고 책을 보지 않고, 그걸 외워가지고 쓸 수가 있어야 됐다는 거. 그렇게 그 시험을 봤다는 거. 그게 중요하죠. 그렇게 시험을 보려면 그거 달달달 외워야 되고 다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알아야지만이 관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알아야지만이 과거에 합격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한 가지만 잘해가지고 저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10가지면은 그래도 7, 8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7, 8가지는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음양 풍수학이 분명히 있었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학, 그 다음에 글자를 배워야 되니까 자학, 그 다음에 법을 알아야 되니까 율학,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산학, 그 다음에 또 그것만 해가지고 안 되잖아요. 먹고 즐기고 놀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학, 음악이라고 쓸 때 쓰는 그 악학, 이렇게 10가지에 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보면 음양 풍수학의 하기 90과목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일본인들이 딱, 그렇죠.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123년 전 얘기죠. 그렇죠? 123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일본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점령하고, 딱 5년 있다가 장례법을 저 식대로 반포를 하죠. 장례법을 저 식대로 반포를 하면서 화장문을 그때 갖다 잡아놓죠. 화장문을 갖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법을 만들고, 그죠? 그래놓고 공동묘지 터 주변에는 아카시나무를 다 심죠. 거의 다 공동묘터라고 잡아놓은데, 일본 놈들이 여기가 공동묘터라고 잡아놓은 그 주위에 아카시나무 없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아카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놈은 아카시나무가 어떠냐? 땅으로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진 않아요. 옆으로는 무지하게 엄청나게 잘 뻗어나가요. 잘 뻗어나가면서 이 파튼 자리는 물렁물렁하잖아요. 그죠? 그냥 물렁물렁하면 거기는 제대로 아주 껴 들어가죠. 그냥 제대로 껴 들어가서 시신 이렇게 묻어놓은 거 또또또또 감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탁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정도죠. 그래서 그런들이 한 거죠. 그 다음에 그때 그렇게 하면서 그런들이 어떻게냐, 우리가 갖고 있는 풍수책 좋은 거는 다 가져가고 나쁜 거는 다 갖다 불태워버리죠. 불태워버리고 우리나라의 풍수책을 일본 놈이 다시 써줍니다. 일본 놈이. 그 역사를 보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풍수책을 써서 주고 이게 한국의 풍수책이다 하고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엔 그게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4, 50년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내도 그걸 보고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수가 거꾸로 돌아가죠.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런들은 우리나라에서 그 좋은 풍수책 그거 다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풍수 소학교 과정에 풍수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걔네들은 풍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지 역사학 해가지고 그 속에 풍수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잖아요. 배제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배제를 했냐? 사실은 절에서 했죠. 왜 절에서 했냐? 중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 민간인들은 땅 파서 이미 곡식 심어서 먹고 살기 바쁜데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 뭐 양반 내내 하는 그 양반은 공부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소작인들 쫙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 별도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일반 평민들은 공부를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지 먹고 땅 파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공부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누가 했냐? 절에 들어간 중은 시간이 많잖아요. 옆으로 나오면 남는 시간이니까 다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 공부를 제일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대사가 뭐 저거 했고 어느 대사 뭐 그 얘기가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딸려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왜 절에서 진짜 스님들이 그렇게 도력 높고 저거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그 양반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봐주었으면 그거까지는 딱 줘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으면 뭡니까? 대나무 갖다 조그마한 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대나무 꼽은 사람. 걔네들 공부를 합니까? 대나무 꼽은 사람들이? 모르죠. 귀신이 여기 들어가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가지,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정을 다 하니까 밖에 여기 써놨던 6효 다 망가뜨렸죠. 왜 당하냐? 점쟁이 뽑아내니까 6효 그게 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냐? 점쟁이 미신 배우지도 않고 아무 글자도 몰라도 그냥 대가리에 귀신 들어간 그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그건 미신이에요. 왜? 학문적으로 어떻게 꺼내서 이렇다 하고 발표할 수 있는 건데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신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이 그거만 하냐?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 집 조상탈 났다. 그렇죠. 조상탈 났죠. 물에 빠져 죽었으면 물에 빠진 죽은 탈 났고 불에 타 죽은 저거 났고 몸매 죽었으면 몸매 죽은 탈 난 거잖아요. 그렇죠? 벼락에 난 거죠. 그러니까 그 떡을 그거 탈내면서 뭐라고 했냐? 아이고 묘를 잘못 서서 원래 안 되면 조상 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멀쩡한 묘 파가지고 옮기죠. 그래서 옮기고서 뭐 잘 되면 괜찮지만 잘못되면 또 망해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 저 집 묘 파고 망했어. 미신이요 미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뭐 기가 느껴진다고. 근데 이렇게 해서 기가 느껴질 것 같으면 내 혼자만 느껴지는 건지 딴 사람들도 다 느껴지는 건지 그 수법을 배우면 나도 느껴져야 되고 당신도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학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학문 아니에요. 내가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 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좌약으로 묘를 썼을 때 어디에 어떤 상이 있으면 어느 숫자로 계산을 해서 언제 망한다 언제 흥한다를 분명히 산출해낸다 얘기했죠. 그렇게 산출해내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해서 분명히 그걸 갖다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면 뭐하냐? 그래 귀신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큰아들 망하겠네 작은아들 망하겠네 불에 다 죽겠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놈의 귀신이 요만치 알죠. 알으니까 그게 어쩌다 맞잖아요. 이제 맞으니까 맞네 요하네. 그쵸? 그러니까 그게 그쪽으로 자꾸 간 거예요. 거의 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풍수는 미신이다. 점쟁이가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기가 내가 느껴진다라면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기가 느껴져야 되고 누구도 이렇게 해서 기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학문이 아니죠. 이게 무슨 학문입니까? 그러면 백남백씩 이렇게만 나오고 있으면 그 학문이 터득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책으로 배워요. 책으로. 그래서 요 책으로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써 내려오는 그 엄청난 책이 있어요. 내가 지금 책장 8자짜리 하나에다가 이빠이 있는 책 실어놨습니다. 거기에 안 본 책이 한 2-3권밖에 없고 나머지 다 갔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책에서 본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농담 삼아 내가 얘기를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뭐 살짝 이렇게 감미를 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책이 없는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분명히 공부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책을 많이 보세요. 내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뭐 했냐고 물어보고 이거 가지고 시험 보면 시험 빵점 많이 맞았으니까 그렇다고 내가 이게 뭐라 할 겁니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많잖아. 이게 40, 50 다 넘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한 줄이라도 더 보고 더 알아듣고 더 저거 하자. 같이 하자.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깐 옆으로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조선의 국상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유명한 지관들 그게 8번째 나옵니다. 요것도 여기 보면 그 하륜 선생이 그 신도한 검선을 중단시키고 지금 무학산에다가 명단이라고 주장했다는 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충청도 계룡산 밑에다가 그 이제 이태조가 거기다 저걸 수도를 잡으려고 했었죠. 잡으려고 했다가 지금 한양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임금이 그 처수하고 올라갈 정도 되면 분명한 근거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그냥 안 올라가죠.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우리 사무총장한테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왜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해주고 안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내 말 듣습니까? 절대 안 듣죠. 예, 바로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내보다 직위가 높은데 그 얘기 듣겠습니다. 안 듣죠. 그렇지만 타당성 있게 얘기했기 때문에 들은 거죠.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양별 선생 얘기, 최양산 선생 얘기. 그 다음에 안효래 선생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종대왕릉을 여주로 옮기는 사람. 그 얘기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신 씨의 박상희 씨. 이렇게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 말고도 엄청난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거만 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풍수사의 실력.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선국사의 유산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 그 다음에 손감모결. 손감모결이라는 이 책이 진짜로 참 좋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해놨냐면 그랬죠. 거기면은 218개의 그 혈자리를 이렇게 그림으로 해서 표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경기도에 68개, 충청북도에 37개, 충청남도에 60개, 강원도에 17개, 전라북도에 8개, 전라남도에 10개, 경상북도에 5개, 경상남도에 10개, 기타에 해가지고 3개 해가지고 218군데를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손감묘기라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8개로 짚을 때 아까 8개 썼었죠. 8개를 썼을 때 우리는 손을 바람으로 친다 그랬어요. 바람. 손은 바람으로 봅니다. 손은 바람으로 보고 그 다음에 감.
이 감은 우리가 뭘 보냐? 물로 보죠, 그죠? 물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는 풍수예요. 풍수묘결. 풍수묘결인데 그게 조금 좀 아주 고상하게 쓰기 위해서 손감묘결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에 보면 택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이 책 한번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택리지 이중환 씨가 쓴 건데 1690년에서 1756년 그 사이에 이렇게 적하신 분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26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보면 도참서라고 했는데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적어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정감록의 그 십승지 요것도 뭐 이제 그렇죠. 이 십승지 이거는 그렇죠. 뭐 전쟁이 났을 때 뭐 외란 때라든가 청나라 명나라가 침입했을 때 아니면 남북 전쟁 때 우리 6.25 사건 같은 때 그럴 때 적군이 딱 쳐들어와도 사실은 이 구석구석이 다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안 들어간 자리 그런 자리 저 자리는 못 들어갈 것이다. 그냥 지나갈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길에 가면 살 것이다. 적군한테 두들 맞지 않고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풍수절을 하려면 한 번씩 읽어두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보면 조선의 풍수 이런 얘기가 나왔고 여기는 그 얘기가 나오네요. 1931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간행된 책으로 무라야마 지준이라는 놈이 집대성에서 썼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그 다음에 이제 17번째 보면 한국 풍수학의 발전 해가지고 쭉 해서 세 가지 목록으로 해놓고 첫 번째가 국가적 장려 정책 이거 사실 없었죠. 그 다음에 산업계에 부는 풍수 지리 마케팅 사실 이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써놓은 거는 요 17번째 이거 써놓은 거는 이 책을 저술한 정통풍수 원장 고재희 선생이 자기가 맡고 있는 것, 자기가 한 것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발전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넘어가면 음양 오행 해가지고 나옵니다. 보면 목산, 화산, 토, 금, 수산 해가지고 산 그거 나오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양 오행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완전 터득을 했다면 풍수책이 이렇게 뒤다보지 않고 아마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리 그냥 명주만 딱 주면 바로 이제 당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누가 물어봐도 이 음양 오행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거는 더 배워야 할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글자는 알죠. 자, 글자는 알지만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그 안에 내면까지 완전히 터득을 하시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터득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서 오행의 상생, 상극, 오행과 건축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개방의 음양오행 요거는 아마 제가 벌써 몇 번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하면은
1단원이 끝난다. 1단원 끝내고 그 다음에 1단원 끝나는 이 시점에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69번 69페이지에 요 책 69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단원 연습 문제, 단원 연습 문제 해가지고 10문제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만 갖다 드리지 마세요. 이 안에서 나오는 거, 여기에 나온 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깨가 없으니까 이거 꺼내놓게, 이거 안 꺼내놓고 이거 안에서 꺼내죠. 그죠? 요거를 다음번에는 꼭 요걸 같이 여러분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책에 대해서는 내가 간단하게 제목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꼭 좀 읽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A조도 마찬가지, B조도 마찬가지, 여기 갖다가 마찬가지 수업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9월 마지막 주가 되나? 그쵸? 그 일이죠. 아마 여러분들하고 이 만날 그 기회가 9월 마지막 주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거잖아요. 공부할 시간을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건. 그죠? 그 방학 너무 긴가요? 하긴 공부할 시간을 많이 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쯤 여러분들 뵐 건데 그때 분명히 이 자료 가지고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학 공부할 그 얘기 하려고 내가 저 마지막에 그냥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제가 왜 한 번 더 질문을 했냐면 네. 다른 거 다 하면 대학 분량 모르면 풍수할 필요 없어요. 대학 분량. 자, 24방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적어놨습니다. 적어놨는데 여기 보면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배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한글로 쓸 때 이렇게 되죠. 배합과 불배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배합이죠. 이렇게 되는데 배합. 그러니까 남자가 뒤에 서 있고 여자가 앞에 서 있는 거, 그렇죠? 요거는 지지니까 여자죠. 지지니까 지지는 여자로 표현하고 천가는 남자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는 뒤에 서 있고 여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여기서 임자 요거는 귀절입니다. 귀절. 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절은 그냥 귀라고 써놨고 부절은 부라고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이라고 써놨고요. 요거는 귀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벼슬을 하고, 그렇죠? 지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 게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잘 사는 거. 그렇죠? 소는 손 그대로, 요거는 자식을 말해주는 거죠. 자식. 자식. 그렇죠? 손이 많아지는 거. 요거를 그러면 여기서 요대로 그냥 그대로 넘어갔죠. 그대로 넘어갔는데 이쪽에 끊어주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내가 저번에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한 2번 정도를 얘기를 했을 건데 진묘한 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번 했죠.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 해당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땅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기가 차고 여기가 오야예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면을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여기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썼을 때 여기가 차 같으면 분명히 여기 써지겠죠.
자사고행으로 써지면 어떻습니까? 지위는 높아지겠죠. 여기에 해당되겠죠. 여기. 만약에 이게 이렇게 간다라면 이거는 부절이죠. 부절인 게 저게 하나도 안 나죠. 이 발목이 한 개도 안 되죠. 부절은 발목이 안 됩니다. 배합이 돼야 발목이. 배합이 돼야 발목이 나면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써야 됩니다. 요렇게 쓰면 요렇게 하나만 쓰죠. 하나만 쓰죠. 그러면 요거는 없으면 요것도 요렇게 써야 되고 요렇게. 그렇죠. 다 요렇게만 써야 되잖아요. 다 요렇게만 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땡전 한 푼 없는데 부모님 과거에 국제했다. 그렇죠. 판검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그 지위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로 집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새끼 하나 있는 거 빌빌빌 하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후손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까지 내려가서 이렇게 이것만 쓰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 내려가기 전에 여기서 마감을 해버리죠. 마감을 해버리죠. 어떻게 마감하냐? 자식 없고 지가 죄승 쏴질모지고 가면 마감하는 거죠. 어쩌네 뿌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옛날 노인네들이 마을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산이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산이 있고 이렇게도 산이 있으면 여기도 묘를 한 장 갖다 쓰고 여기도 한 장 갖다 쓰고 여기도 한 장 갖다 썼죠. 왜? 내가 밥상 얘기 많이 했잖아. 네, 밥상하고 똑같은 얘기죠. 여기 한 장에다 갖다 쓰면 이거밖에 안 되죠. 이것도 안 되죠. 이거 될 수 없죠. 이것도 될 수 없죠. 그렇죠. 왜? 여기다 저렇게 쓰려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죠? 하나 갖고 쓰려면 이렇게 갖다 써야겠죠. 한 개 정도는 아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썼다고 보고 이렇게 썼다고 보고 여기는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돌려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장이 되죠. 행장이 되죠. 이 행장하면 그거 아무거나 안 됩니다. 절대 아무거나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진묘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전에도 내가 저 경주 불국사를 올라가면서 누가 이제 불국사 그 위에 하동인가 거기를 한번 딱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어딜 갔냐면 그 석고돈 자리 있죠. 그죠? 거기를 올라가면서 야 여기가 진짜로 형산강하고 동천강하고 사이가 진짜 경계가 어디냐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못 찾겠더라고요. 진짜로 제대로 한번 못 찾아요. 제대로 한번 못 찾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분명히 내가 그랬죠. 경주 남산으로 맥이 들어와서 토암산으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 맞아요. 왜 그게 사실 맞느냐? 그런데 형산강을 건너온 산줄기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동천강을 건너온 산줄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면은 형산강하고 동천강하고 그 사이로 들어갔죠. 산줄기가. 산줄기가 그 사이로 들어갔지 딴 데서는 건너올 수도 없고 지나올 수도 없어요. 산은 물을 건너지 못하고 물은 산을 넘지 못하고요. 분명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날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토암산 저게 태백산 줄기인데
일선 주기 맞긴 맞죠. 내온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해서 어디로 들어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우리 울산에 청룡이에요. 그게 청룡 맞잖아요. 울산에 청룡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청룡자리라는 거예요. 청룡자리가 어디서 들어갔냐고 물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석고돈 자리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경계냐 여기가. 그런데 보니까 묘를 거꾸로 쏘는 게 있어요. 왜? 토암산 쪽에서 남산 쪽을 쳐다보고 썼는데 거기가 산이 건너가는 줄기라고 생각하면 거꾸로 쓰는 거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그죠? 남산에서 토암산으로 산줄기가 건너가는데 거기서 토암산에서 남산을 보고 묘를 썼다라면 그건 역장을 한 거죠. 큰 역장을 한 거죠. 완전히 거꾸로 쓴 거죠. 그렇게 거꾸로 쓰고서 거기서 발목이 나도록 기다리면 발목이 나집니까? 안 나지죠. 왜? 길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가지고 거꾸로 쓰는 거죠. 앞에서부터 들어오는 걸 받아야 되지 머리에서부터 내리치면 그건 죽은 기예요. 죽는 기. 맞잖아요. 머리서부터 내리치면 이렇게 써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절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걸 여기도 분명히 우리는 이 순서를 알아요. 그리고 여기 이쪽에 여기다 써가지고 그렇죠. 여기다 써가지고 부자가 좀 되고 그렇죠. 부자가 좀 되고 그 다음에 자식도 좀 많이 좀 얻고 그 다음에 벼슬도 좀 하고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까? 그건 완전 금상첨화잖아요. 그죠? 금상첨화잖아요. 자식만 쭉 잔뜩 날아오더니 당장 때 끓일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굶고 앉았는 거 뒤다 보고 앉아있으면 그거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벼슬은 오라지게 높이 올라갔는데 하다못해 뭐 많이 올라갔으면 저 없는 놈이 올라가야 얼마나치 올라가겠냐면은 뭐 한 차관 정도나 아니면 뭐 시 같은 한 9장 정도 다 올라갔다 이죠. 그 정도면 그래도 꽤 높은 데쓰래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똥구멍이 돈이 없어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지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청백리라고 뭐 옛날 같으면 이름이라도 올려주지만 요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 아이고 미친놈 지 뭐해 너 여자들. 그렇죠? 지 먹을 것도 하나 안 챙겨서 당장 그렇게 말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암만 벼슬이 높고 저기만 이렇게 돈이 많아도 자식 없으면 안 되고 그렇죠? 맞잖아요. 자식 없으면 암만 자식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람이 그 추구하는 목적과 추구하는 저거는 바로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 한번 입문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죠. 네, 엄청나게 힘듭니다. 왜 엄청나게 힘드냐? 사실 농사꾼 아들에서 농사꾼이 나요. 예. 그 다음에 대학 교수 집안에서 대학 교수 나고요. 검판사 집안에서 검판사 나옵니다. 예. 어쩌다가 이제 미꾸라지 용된다고 여기저기서 한두 개씩 그냥 뛰어 올라오지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런 거예요. 정치하는 놈들이 금태 아버지가 정치하면 아들도 정치하고 아들이 정치하면 금태 손주도 정치하고 그러지 애지가 않은 사람은 정치 안 해요. 뭐냐면 돈 있으면 그거 먹고 살지 뭐 미쳤다고 거기 들어가서 싸움질하고 그거 하고 앉아있어 그러잖아요. 맞아요. 아이고 당신 저 국무총리 좀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전화 받고잖아.
어이 안 해. 우리 집안 그 까벌려지는 건 아이고 참 절대 안 해. 나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고사에서 안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좀 깨끗한가?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러면 수락하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로 갈가망이 때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파헤치잖아요. 그리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밑으로 숨어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요것도 없고 요거만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은 되겠죠.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삼위일체가 맞아야죠. 삼위일체를 맞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배합이 되어 있는 일자입니다. 배합이 되어 있는 일자. 여기 산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이제 묘술 자리가 이렇게 하나 딱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내려왔던가요? 그거는 크게 따지지 않죠. 최고 중요한 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 3대 보면 이 뒤에는 거의 안 봐도 된다. 솔직히 말이에요. 근데 참 그래요. 이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여기 천리를 내려오면 천년을 가고 만리를 내려오면 만년을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백리를 내려오면 백리를. 그런데 요즘 산 그런 산이 있으니까 다 여기서 고속도로 낸다고 찌고 와가지고 굴 뚫어가지고 이렇게 빼내겠죠. 맞잖아요, 그죠? 애기가 나면 여분되게 이렇게 뚝 잘라버리고. 그죠? 음식 많이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부러진 걸 이렇게 잘라서 길을 내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옛날 고문서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데도 있긴 있겠죠. 어쩌다 보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했냐? 묘를 갖다 썼죠. 묘를 썼는데 어떻게 했냐? 당초는 여기에 나오죠. 딱 당초 여기죠. 당초는 여기인데 여기다 갖다 턱하니 얹어놨죠. 아니면 이 여불띠에 갖다 이렇게 탁 붙여놓고 밑에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그랬죠. 저번에 내가 그 얘기 했죠. 신격호 아버지 얘기했죠, 그죠? 산소 얘기. 황용 교수도 그때 와서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 글쎄 얼마나 보관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주 잘 보관했죠. 명명전이 하나 진짜로 보관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 크게 뜨고 계시죠. 그거 경매 나온다든가, 그쵸? 신격호가 망해서 팔아먹는다는 거 얼른 사세요. 사야 됩니다, 그쵸? 사가지고 그냥 꼭인 묘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가지고 여기다 갖다 딱 써야죠. 그러게 되면 이거 그러면 몇천억짜리 부자가 되면 몇만억짜리 부자 되죠. 그 좋은 자리 하나 거기다 갖다 지금 딱 보관해놨습니다. 이것도 잘 보세요. 근데 저런 자리가 한두 자리가 아니라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뭐냐면 그렇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 갖다 써놓고 하루에 엄청 좋다고 이렇게 다 해놓고 있는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에 몇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 산이 아니잖아요. 못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내 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면 이 장례법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세월 따라 변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보겠죠. 딸랑딸랑 하나만 나서 잘 키워줘야지. 둘라 찾는 게 초월되는 둘라무냐고. 서희 내려 다니는 거 보면 완전 짐승 보듯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나서 잘 키우려고 했고, 서희 내려 다니는 건 아직 짐승 보듯이 봤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5-6명 낳은 사람 보고 그 사람 상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그렇게 변해요. 앞으로 세월이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딱 요거 시작한 지 100년 됐어요. 그런데 또 100년이 지나가면 묘 마음대로 쓰게 하고 마음대로 좋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풍수가
그 후대에 물려줘가지고 그때 가서는 진짜로 벼슬 그냥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는 이거 불배합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그렇죠. 여기서 들어올 때 임이고, 자 그래서 요 사이로 들어오면 이게 배합이 됩니다. 요 위에 그렇죠. 배합이. 그런데 요렇지 않고 요렇게 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개가 여기 됐단 말이죠. 요 사이로 들어오는 거, 요거는 불배합이다. 저건 못 쓰는 사이다. 그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내가 아직 시간 많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떻게 했냐면, 산이 뒤에서는 어떻게 내려왔던 거냐? 내려와서 쫙 빠져나가서 이게 쫙 그냥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건 죽은 산이에요. 죽은 용이죠. 죽은 용인데 이 때문에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 한 절이 아주 중요하죠. 여기 와서 딱 떨어졌던 거예요. 그렇죠? 떨어졌으면 여기다 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서 딱 튀어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분명히 쓸 수가 있습니다. 요 한 번 꺾어진 요게 그게 다시 살아나는 용입니다. 여기서는 쫙 그냥 빠져서 죽은 용이 됐지만 요 끝에 가서 한 번만 구비를 쳐주면, 한 번만 구비를 쳐서 입술을 만들어주면 거기는 살아나는 용입니다.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보면 이런 데 자리 절대 못 잡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렇게 쫙 내려간 걸 포크하면 포크 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만들죠.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죠. 건들지 말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요. 그래, 여기는 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 돌이 없는 데를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죠? 여기는 돌이 하나 놓고 아주 잘 이렇게 내려왔으면 밑에 돌이 하나 이렇게 쫙 펼쳐있다? 그러면 돌 밑에 여기다가 딱 쓰면 되죠. 그래서 돌이 있는 데서는 돌이 없는 데를 찾아야 되고, 돌이 없는 데서는 돌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됩니다. 항상 반대로 간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합과 불대합,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선생님 잘, 이게 고맙습니다.